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사상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게 됐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르면 내일 결정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먼저 이번 경선 결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압도적인 당선은 이미 예상이 돼 있었죠. 예. 그런데 득표율 90%까지는 아마 예상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앞선 두 차례 경선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투표가 있었죠. 그때도 89%대 득표율이 나왔고요. 근데 어제 최종 결과는 국민 참여 여론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80% 중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89%대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89.77%라는 지지율로 이른바 9대 0이라는 신조어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현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지지세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계엄과 탄핵으로 이루어진 비상시국에서 확실하게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당내 세력이나 지역 기반도 크게 떨어지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각종 이슈 만들기에도 좀 역부족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 또는 당원 중심 민주당으로 만들어온 노력이 이 결과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러한 그 압도적인 득표 결과를 보고 이재명 일극 체제, 민주당에 대한 그런 비판과 우려가 지금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 대선 본선에서 좀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우선 대선 전략이나 지지세 확산에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이 이제 확인된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하게 정권 교체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어제 후보 수락 여론설에서도 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내란의 극복,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이 득보단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약화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입법 권력에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모두 장악하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깎아내리고 있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몸을 더 낮추는 리더십과 함께 통합의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특히 강조를 했고요. 당장 오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바로 참배를 했죠.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영입을 바로 했습니다. 이런 바로 당선 직후에 전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앞으로 보수 진영까지 지지를 확정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2차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이제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잖아요. 네. 과연 나올까요? 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아직 뚜렷하게 선두로 치고 나가는 후보가 없고, 그리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탄핵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후보들 간에 이제 분명한 전선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후보로 쏠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 나올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난주 토론 과정에서 이제 후보 콘텐츠 그리고 도덕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일부 바꿨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차 경선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예상외로 탈락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출했듯이 탄핵 그리고 당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결국 이 탄핵 찬반의 2대2 구도인데
각 진영 가운데서 누가 더 가능성이 크다 보는 한 명에게 지지율이 이제 지지세가 몰리면서 과반 득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 그런 그 계엄 사태나 비상 탄핵 사태에 대해서 반성하는 당내 분위기 이런 것이 얼마나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경선이 좀 막바지로 향하면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상 출마 결정이 났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미 출마 결심을 굳혔고 출마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출마 선언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 이미 이제 정대철 헌정회장 보수 정치 원로죠. 곧 해동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오늘 사표를 제출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사퇴에 따른 그 출마 선언 이런 부분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제 지지율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후보들보다 월등하게 좀 지지율이 나와야 경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서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출마설 초기에는 이제 상승세를 좀 타다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여전히 크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국정 파트너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데 경제통인 자신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지만은 당장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대선에 나오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일단 말까지 이제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사퇴 시기는 모레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이번 주 국민의힘 경선 결과 그리고 지지율 추이를 좀 보고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대행 출마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 많았는데 최근에는 경선 후보들도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초기만 해도 이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죠.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 흔행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경선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대행이 나와서 단일화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다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된 거죠. 특히 가장 부정적인 홍준표 후보도 이제 단일화에 적극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만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후보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꺾는 우리 역사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또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하루에 만약에 1%라도 관세를 낮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기 위한 비텐트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반대 입장 굽히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제 선거를 이미 이제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런 단일화 논의가 진정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결국 그 국민에 대한 반감이 지금 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대표에서도 쫓겨나고 하면서. 하지만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길로 가서는 이기는 방법이 없다 또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당장은 이제 정치 개혁을 내걸고서 독자 선거운동 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일화해서 함께 연정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차기를 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다만 앞으로 이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보수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 임증이 된다면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대선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